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이 지긋지긋한 고통과 싸우는 거 이젠 정말 지친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고통을 대하는 우리의 관점을 180도 뒤집어줄 아주 강력한 심리기술, 철저한 수용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아주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 우리 살면서 고통을 완벽하게 피할 수 있을까요? 아마 마음속으로는 이미 다들 답을 알고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인생에서 아픈 일, 즉 통증 자체는 피할 수 없죠.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그 통증이 지독한 괴로움으로 커지느냐 마느냐는 바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사실. 네? 통증이랑 괴로움이 다른 거냐고요? 네,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차이점에 오늘 이야기의 모든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아니, 그럼 어떻게 그 괴로움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냐고요? 그 비밀은 바로 두 번째 화살을 피하는 데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고대 불교 철학에서 내려오는 아주 기가 막힌 비유예요. 자, 첫 번째 화살은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맞는 화살이에요. 갑자기 아프거나 회사에서 잘리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일 같은 거요. 이건 그냥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 화살에 맞으면 당연히 아프죠. 이 통증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겁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이 두 번째 화살입니다. 첫 번째 화살 맞은 것도 아파 죽겠는데 우리가 스스로에게 또 화살을 쏘는 거예요. 아니, 왜 하필 나야?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 꼴이지? 다 끝났어! 하면서요. 어때요? 좀 익숙하지 않으세요? 바로 이 생각들이 단순한 통증을 감당할 수 없는 괴로움으로 키우는 진짜 범인입니다. 변증법적 행동치료, DBT라는 분야에서는요, 이걸 아주 충격적일 정도로 간단한 공식으로 보여줍니다. 바로 통증에다가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수용 거부가 곱해질 때 비로소 끔찍한 괴로움이 탄생한다는 거죠. 그냥 더해지는 것도 아니고 곱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저항이 고통을 몇 배, 몇십 배로 뻥튀기 하는 셈이죠. 아니, 도대체 현실에 저항하는 게 왜 이렇게까지 파괴적일까요? 자, 이 저항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주 강력한 비유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늪에 빠졌어요. 살려고 어떻게든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면 어떻게 되죠? 맞아요. 더 깊이, 더 빨리 가라앉죠. 불안이나 슬픔, 분노 같은 감정도 똑같습니다. 이 감정을 없애려고 싸우고 밀어내고 발버둥 칠수록, 즉 투쟁 스위치를 켤수록 그 감정의 늪은 우리를 더 깊숙이 삼켜버립니다. 자, 이런 비유를 넘어서 이번엔 우리 뇌 속으로 직접 현미경을 들고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이건 말도 안 돼 라면서 현실과 싸울 때 우리 뇌에서는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현실을 적이나 위협으로 간주하는 순간 우리 뇌에 비상벨, 그러니까 편도체가 위험, 위험 하고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해요. 그럼 온 몸에 스트레스 대응 시스템이 쳐지면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쫙 퍼지죠. 원래 이건 진짜 위험할 때 싸우거나 도망가라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이미 일어나서 바꿀 수도 없는 과거의 일에 대해 계속 분노하면 이 비상벨이 꺼지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상벨이 계속 울리면 뭐가 문제냐고요? 우리 뇌는 말 그대로 망가지기 시작해요. 만성적으로 높은 코르티솔은 기억력을 담당하는 부분을 손상시키고요.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뇌의 CEO, 즉 전전두피질의 스위치를 꺼버립니다. 결국 우리는 별것도 아닌 일에 버럭 화를 내는 사람이 되고 정작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에너지는 바닥나버리는 거죠. 자,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하세요. 아니 그럼 그냥 다 포기하고 체념하라는 거야? 운명에 순응하라고? 절대 아닙니다. 이제부터 철저한 수용이 포기와 어떻게 다른지 그 진짜 의미를 알아볼 텐데요.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집중해 주세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차이가 확 보이죠? 수용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아주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이에요. 반면에 체념은 뭐죠? 그냥 망했다 하고 무기력하게 주저앉는 거죠.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그 일이 잘 된 거야 라고 동의하는 승인과도 당연히 다르고요. 수용은 단지 쓸데없는 싸움에 낭비하던 에너지를 되찾아서 이제 뭘 할지 현명하게 생각하기 위한 출발점일 뿐입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차가 꽉 막혔어요. 어때요? 짜증 확 나죠? 이때 저항하는 사람은 미치겠네, 왜 나한테만? 하면서 운전대를 치고 분노하느라 에너지를 다 써버려요. 하지만 수용하는 사람은 차가 막히는구나.
이건 내가 지금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현실을 인정하죠. 그리고 그 아낀 에너지로 지금 할 수 있는 일, 예를 들면 상대방에게 늦는다고 전화하는 데 쓰는 거예요. 누가 더 현명한가요? 좋아요. 그럼 이 수용을 도대체 어떻게 연습하냐고요? 뭐 거창한 마음다짐 같은 거 아니에요.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아주 작은 몸의 습관부터 시작하면 되거든요. 이게 진짜 효과가 엄청나요. 자, 지금 저랑 같이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는 살짝 미소 짓기입니다. 억지로 웃는 게 아니고요. 그냥 얼굴 근육의 긴장을 싹 풀고 입꼬리만 살짝 올려보는 거예요. 우리 뇌는 이 미세한 표정 변화를 지금 안전하구나 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서 스스로 안정되기 시작해요. 두 번째는 기꺼이 하는 손입니다. 화날 때 꽉 쥐게 되는 주먹을 스르르 펴서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게 무릎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이 열린 자세 자체가 나는 더 이상 싸우지 않겠어 라는 신호를 뇌에 직접 보내는 거죠. 자, 이렇게 몸을 사용했으니 이제 마음을 쓸 차례죠. 우리 마음에도 근육이 있거든요. 이걸 꾸준히 키워야 합니다. 마치 헬스장에서 덤벨 드는 것처럼요. 이 훈련을 마음 돌리기라고 부릅니다. 1단계, 나 또 현실 부정하면서 화내고 있네? 하고 딱 알아차리는 거예요. 2단계, 숨 한번 크게 쉬면서 좋아,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한다고 마음속으로 결심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3단계, 이걸 수십 번, 수백 번 들 때까지 반복하는 겁니다. 저항하려는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마다 마치 운전대를 꺾듯이 다시 수용의 길로 방향을 트는 거죠. 이 반복이 낡은 뇌 회로를 바꾸고 새로운 마음 근육을 만듭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결국 이 철저한 수용이라는 건요, 무의미한 싸움을 멈출 용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를 내는 순간 우리는 엄청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용기를 내는 순간 뇌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시끄럽게 울리던 비상벨이 잠잠해지고 꺼져 있던 뇌의 현명한 CEO, 전전두피질이 다시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즉, 수용은 그냥 고통을 참는 소극적인 게 아니라 우리 뇌를 최상의 문제 해결 모드로 만드는 가장 적극적인 전략인 셈입니다. 아마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런 저항감이 드실 수 있어요. 내가 당한 그 억울한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 그건 그게 옳았다고 인정하는 거잖아? 맞아요. 그 마음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수용은 과거에 그 일이 옳았다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바꿀 수 없는 과거라는 감옥에 묶여있던 나의 소중한 에너지를 되찾아와서 지금 여기에 내 삶을 만드는 데 쓰겠다는 가장 강력한 자기 해방 선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다시 저항의 늪으로 빠지려고 할 때 이런 문장들을 주문처럼 스스로에게 들려주세요. 과거는 바꿀 수 없어. 또는 이 고통과 싸우는 건 나를 더 힘들게 할 뿐이야. 이런 문장들이 여러분이 마음의 운전대를 다시 돌리는데 정말 큰 힘이 되어줄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고통을 괴로움으로 키우는 두 번째 화살과 그 화살을 피하는 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조용히 물어봐 주세요. 바로 오늘 내 삶에서 내가 나도 모르게 스스로에게 쏘아올리고 있던, 그래서 이제는 그만 내려놓아도 되는 그 두 번째 화살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답을 찾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평화는 이미 시작된 것일지 모릅니다.